네,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. 오늘은 5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,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. 그러면서 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인데요. 네, 트럼프가 이 입막음 돈에 대한 이 허시머니 트라이얼에 대한 그 형사 재판을 이렇게 또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마이클 코언, 이 예전에 이 트럼프의 변호사였으면서 이제 해결사였던 트럼프의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해줬었던 이제 그런 이제 변호사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틀어지기는 틀어졌죠. 네, 틀어지게 되면서 어제 이 마이클 코엔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네, 증언을 하면서 트럼프가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네, 내가 많은 여자를 만나왔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자가 나올 테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라.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. 네,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 포르노스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이랑도 많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만약에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또 이제 잘못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선거에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돈을 이렇게 또 전해주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마이클 코엔이라는 예전에 이 트럼프의 변호사였던 이 해결사를 이렇게 또 자처를 했었던 이 사람이 트럼프의 이제 사주를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또 받아서 포르노스타한테 입막음 돈으로 줬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여자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. 준비를 하고 있어라. 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어마무시한 잘못을 저지른 게 이렇게 또 들통났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돈을 더 이렇게 또 주면서 미디어들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보도를 좀 이제 막으라라고도 이렇게 또 시켰다고 하네요. 네,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가 이 포르노스타랑 으쌰으쌰 한 다음에 이 포르노스타가 뉴스 채널들에다가 이렇게 또 발사를 하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이렇게 또 발각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이고, 그리고 이 마이클 코엔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두 다 이렇게 또 증언을 했기 때문에 다 이게 들통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이제 무슨 재판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트럼프는 뭐 벌금이랑 뭐 형량을 이렇게 또 지대로 이렇게 또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측에서는 개그 오더 있지 않습니까? 개그 오더 좀 빨리 좀 드롭 좀 해줘라. 트럼프가 좀 말 좀 할 수 있게 좀 해줘라 라고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거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변호사한테도 이제 막말을 이렇게 또 하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신변의 위험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포르노스타한테도 무슨 말 한다고 하면은 신변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개그 오더는 계속 이렇게 또 유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트럼프는 이 재판이 끝날 때쯤이면은 굉장히 많은 벌금이 이렇게 불어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,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이 재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. 판사들이 잘못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트럼피들이 있더라고요. 제 영상에 이렇게 또 댓글을 남기시는데 아니 트럼프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, 판사들이 잘못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 잘못한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트럼프를 너무나 믿는 사람이 아닌가. 믿어도 너무나 귀랑 뭐 눈이랑 다 닫고 그냥 이제 트럼프만 밭드로총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중국에 대한 관세 있지 않습니까? 이 타리프를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저번 주부터 계속해가지고 이 뉴스에서 올라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?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. 이 중국 전기차 때문에 이제 미국의 전기차들이 좀 이제 위태위태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%에서 100%로 이렇게 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.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중국 관세를 이렇게 높이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
당연히 전기차들 있지 않습니까? 네, 중국 전기차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25%가 아니라 4배를 늘려가지고 100%대까지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. 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? 이 중국 이 리튬 아이온 이 배터리도 기존에는 7.5%였다고 하는데 이거를 25%로 올리겠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 배터리도 이제는 관세를 빡시게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리고 뭐 리튬 이온 이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뭐 배터리 뭐 부품들이나 뭐 수많은 이 배터리에 관한 그런 관세들도 전부 다 25%씩 다 올려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, 그리고 이 반도체 거기에다가 이 태양열 전지 있지 않습니까? 이 태양열 패널들에도 기존의 25% 관세에서 50%대까지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. 이거밖에도 수많은 중국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올렸다고 하네요. 이 트럼프가 2018년도에 대통령이 이렇게 된 뒤로 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25%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걸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보다 더 심하게 중국 제품들에 대한 이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올려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중국 있지 않습니까? 중국에서는 나와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느냐,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 관세를 높이느냐라고 하면서 이 중국 정부에서는 이 대중 관세 폭탄에 대해 가지고 빨리 즉각 잘못한 것을 시정을 해라라고 이렇게 또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중국에서 아마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. 지금 이 미국에서 뭐 전기차는 뭐 많이 수출하고 있지는 않지만, 그런데 이 배터리 같은 것들이나 뭐 다른 것들 있지 않습니까? 뭐 태양열 전지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 미국에다가 수출하고 있는데, 그런데 이 수출에서 이만큼 많은 관세를 붙인다고 하면은 이 중국에서는 당연히 이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중국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이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에 맞먹는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이 미국 제품들에 대한 관세 같은 것들이나 이런 뭐 조치를 하지는 않았지만, 앞으로 미국 회사들에 대한 제재 같은 것들이나 뭐 관세 같은 것들 좀 빡시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런데 이 미국이랑 이 중국이랑 이 무역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또 수출하거든요. 그리고 이 중국을 보면은 원래부터 중국은 지네 나라 이렇게 또 보호를 한답치고, 이 미국에 있는 그런 서비스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특히 테크 기업들에 관해 가지고 엄청나게 보호 무역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뭐 구글 같은 거나 뭐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 다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. 유튜브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원래부터 보호 무역을 해왔던 그런 나라이죠. 그런데 미국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또 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하면서, 어쨌든 간에 미국도 어느 정도 보호 무역을 해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?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, 이 태양열 전지에 대해 가지고, 뭐 배터리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미국도 이런 산업을 엄청나게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반도체, 전기차, 태양열 전지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미래의 먹거리가 되다 보니까,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중국 공세, 지금 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과잉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불필요하게 전 세계에 있는 그런 회사들을 지금 뭐 거의 죽일 정도로 엄청나게 과잉 생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겠죠. 어떤 간에 또 여기 뉴스에서 보면은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를 보더라도 중국에 대한 그런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지금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트럼프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트럼프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대통령 하고 있었을 때 먼저 중국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엄청나게 올린 그런 사람이죠. 그런 사람이면서 트럼프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나는 더 심하게 이 중국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더 시게 매기겠다. 이 중국 제품들을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넓혀가지고 이 대중 관세 폭탄을 이 제품들을 더 품목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중국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다 해버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트럼프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중국 제품들에 대한 관세는 어마무시하게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
합니다. 네,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의 대선을 이렇게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트럼프나 러스트벨트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런 산업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산업 지역들의 이제 표를 이렇게 또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중국을 잘 이렇게 이 관세를 시게 매겨가지고 막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트럼프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둘 다 미국에 대한 이제 보호 무역은 어느 정도 좀 이제 빡시게, 특히 중국에 대해 가지고 좀 빡시게 하지 않을까 계속해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미국의 이제 부동산에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딱 터지고 난 뒤로부터 이 미국의 부동산 집값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미국의 집값이 47%나 단 3, 4년 만에 이렇게 또 올랐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부동산이 폭등을 한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진짜 언유저하게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미국의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이 미국의 이제 모기지율 아시다시피 이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딱 터지자마자 제로금리를 하지 않았습니까? 제로금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로금리네 이거 집을 안 살 수가 없네 라고 하면서 집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샀다고 하고요. 거기에다가 미국의 이 집들에 대한 이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합니다.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는 하지는 않고 사람들이 집만 이렇게 또 사려고 하다 보니까 공급 부족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시달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공급 부족에다가 이 모기지율 이제 금리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집값이 지난 3, 4년 만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집값이거든요. 바로 이 렌트비, 이 리스비, 이 모기지비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 미국인들의 수입에서 이렇게 또 지출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잡히지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집값 그리고 이 렌트비를 잡아야지만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또 잡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집값을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굉장히 좀 높은 상태이거든요.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좀 안 잡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금리 있지 않습니까? 금리는 상당 기간 계속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. 미국의 집값이 어느 정도 이제 잡히기 전까지는 이 금리는 좀 이제 내려가는 게 내려가더라도 아주 소폭만 내려가든지 좀 이제 높은 금리가 좀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오늘 아침 새벽 6시에 플로리다에서 굉장히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플로리다의 어느 한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이 고속도로에서 팜 워커들 있지 않습니까? 이 농부 일을 이렇게 또 하려는 그 사람들을 태운 이 버스랑 그리고 이 포드 레인저라고 하는 이 트럭 있지 않습니까? 그 트럭이 사고가 이렇게 또 났다고 하네요. 사고가 났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 버스 안에 이 팜 워커들, 이 농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. 53명 정도가 이 버스 안에 이렇게 또 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또 크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8명이나 사망을 하고 그리고 45명이 이렇게 또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미국의 남부를 본다고 하면은 밭이 굉장히 많거든요. 농지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일손이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밭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 버스에 태웠겠죠. 그래가지고 이 일터에 가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또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너무나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일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어쨌든 간에 보통 이런 이제 팜 워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없거든요. 이런 불법 이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? 남미, 특히 멕시코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렇게 또 넘어오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이런 이제 밭일을 이렇게 또 하게 되는데
아마도 거의 대부분 이런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좀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네요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LA 근처에 있는 이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메트로 있지 않습니까? LA의 이 대중교통 이 메트로에서 또 이 스태빙 칼부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. 어저께만 이 메트로 스테이션 두 군데서 칼부림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어제는 이 사우스 LA에 있는 어느 이제 메트로 스테이션에서 어느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또 타려고 하다가 어느 한 남성한테 이제 칼에 이렇게 또 찔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남성은 칼을 이렇게 또 찌른 뒤로 그 다음에 메트로를 타고 이렇게 또 도망을 갔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이 여성은 막 피를 흘리면서 옷을 해가지고 막 피를 닦고 이렇게 피를 멈추고 그랬다가 경찰이 이렇게 또 오고 패러메딕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사우스 LA 뿐만이 아니라 글렌데일 있지 않습니까? 글렌데일에서도 어느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칼부림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누군가 또 이렇게 칼에 찔렸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어제 이 LA 메트로 스테이션, 이 버스 정류장 그리고 이 지하철 정류장, 지하철 아니면 경전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곳에서 두 군데서 이렇게 또 칼에 찔렸다고 하니까 LA 역시나 이런 이제 강력 범죄들이 계속 좀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빨리 이런 새끼들은 모두 다 싹 다 잡아다가 깜빵에 그냥 쳐넣어야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다시는 사회로 좀 이제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난 11일에 토요일에 좀 안타까운 이런 이제 교통사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. 지난 11일 새벽에 이 테슬라 모델 3라고 한다고 하네요. 테슬라 모델 3 이 차량이 파사디나 이 로컬 스트리트 있지 않습니까? 그냥 보통 도로에서 35마일 달려야 하는 이 스피드 리밋이 있는 그 도로에서 100마일로 이렇게 또 달렸다고 하네요. 100마일로 달리게 되면서 어느 한 차량이랑 부딪힐 뻔하고도 하고 빨간불로 이렇게 또 지나가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운전 미숙으로 이렇게 빵 날랐다가 이 차가 엄청나게 커다랗게 뒹굴게 되면서 커다란 싱글 컬 액시덴트를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.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차 안에 6명이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. 나이는 17살에서 22살까지 좀 이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이 테슬라 모델 3에 이렇게 또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안전벨트도 안 매고 있었대요. 어떻게 테슬라 모델 3를 보면은 차체가 좀 굉장히 작고 그리고 5명만 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에 6명이나 있었다. 그리고 안전벨트도 잘 하고 있지 않았었다. 거기에다가 로컬 스트리트에서 100마일로 달리고 있었다. 굉장히 크게 노래를 틀고 다니고 있었다고 하네요. 100마일로 이렇게 또 달리다가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여기서 3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3명이 굉장히 커다랗게 이렇게 또 부상을 당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운전자 있지 않습니까? 운전자는 전혀 불쌍하지가 않네요. 사람들을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또 많이 태우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빨리 달렸다라는 것 그 자체가 진짜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지 혼자 이렇게 또 사고가 난 게 정말 다행이지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로컬에서 100마일로 달렸다고요. 35마일로 달려야 할 그 도로에서 100마일로 달렸다고요? 진짜 미친놈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정원 5명인 이 테슬라 모델 3에 6명을 태웠다고요? 야, 거기에다가 안전벨트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어쨌든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또 합해가지고 자기랑 포함을 해서 3명을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 3명이 이렇게 또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이 중에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는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왜 이렇게 또 친구들까지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고를 냈는지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. 친구들이 너무나 안타깝네요.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죠. 바로 이 영상이거든요. 이거는 차가 이렇게 또 굴러가지고 이 아파트인가 건물에 이렇게 또 부딪혔는데 건물이 이렇게 다 엄청나게 망가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
차가 이렇게 구른 것이거든요. CCTV에 이렇게 또 잡히다 보니까 제대로 안 잡혔는데 차가 100마일로 갔다고 합니다. 100마일로 가다가 이게 그냥 이렇게 100마일로 달리다가 뒤집혔다고 하는데, 그러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차량 한 대가 이게 랩턴을 하다가 부딪힐 뻔했다고 해요. 부딪힐 뻔하다가 지 혼자 가다가 이렇게 공중에 떠가지고 뒤둥글게 되면서 전봇대랑도 이렇게 또 부딪혔나 봐요. 그래가지고 전봇대도 이렇게 끊어지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일대가 완전히 마비가 됐다고 하네요. 이 주변에 살고 있었던 어느 사람은 자신이 자고 있다가 새벽에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거든요. 새벽에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깜놀했다.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, 그러면서 엄청나게 커다란 음악 소리가 들렸다. 누군가 파티를 하는 건가 싶었다라고 이렇게 또 진술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주말 밤에는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런 또라이 새끼들이 이렇게 로컬에서 미친 듯이 달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는 좀 이제 조심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폰타나에서 서던 캘리포니아 사는 어느 남성이 자신의 얼굴에 경찰에 의해 가지고 총을 맞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폰타나 근처에서 이 경찰이 어느 차량을 이렇게 또 잡았다고 합니다. 이 트래픽 스톱을 그냥 했대요. 그래가지고 이 남성이 이렇게 앉아있고, 그리고 경찰에 와가지고 이 모모 때문에 이렇게 또 잡혔다. 라이센스 레지스트레이션 이렇게 좀 달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, 그리고 전과가 있느냐라고도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하는데, 전과가 있다. 이 전과가 예전에 있었었다고 합니다. 뭐 때문에 이렇게 또 전과가 있었냐면은 익스플로시브 있지 않습니까? 폭탄물을 이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렇게 또 걸려가지고 2년 동안 깜빵에 갔었던 그런 이제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이 남성이 그냥 평범한 트래픽 스탑이었다고 하는데, 그런데 막 전과자인 것도 이렇게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좀 쫄렸나 보죠. 쫄렸다가 경찰이 스텝 아웃 비클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, 경찰이 원래 2명 있다고 하거든요. 남성이랑 여성이 있다고 하는데, 남성은 이제 자신의 차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조사를 하러 간 이 와중에 여성의 경찰이 이 남성을 이렇게 수색을 하려고 했나 봐요. 그러다가 이 남성이 이 여성을 이렇게 헤드락을 했다고 합니다. 헤드락을 한 와중에 큰일 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? 만약에 이 남성이 뭐 총을 뽑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남자 경찰이 나와가지고 남성한테 얼굴에다가 이 저에다가 이 턱에다가 이제 바로 이렇게 또 총을 이렇게 또 쏘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또 일탈하게 났다고 하는데, 어쨌든 간에 이 남성이 이렇게 또 총을 맞다 보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, 치료를 받은 뒤에 이제 바로 이렇게 또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형량을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. 너무나 좀 이제 바보 같은 짓을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,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이 영상을 이렇게 또 릴리즈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. 영상을 한번 보시죠.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또 흔들리지 않습니까? 이 남성이 이 여자 경찰을 헤드락을 했대요. 여기 보시면은 여자 경찰이 헤드락을 해가지고 이 여자 경찰이 이제 자신의 총을 뺏기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여기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이렇게 또 알 수가 있는데, 이 남자 경찰이 자신의 차에 있다가 바로 나와가지고 총을 이렇게 또 얼굴에 이렇게 또 쏴가지고 이 사건이 일단락 되기는 됐지만 진짜 큰일 날 뻔했다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. 야, 미국에는 참 이제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경찰에 잡힌다고 하면은 경찰의 말에 잘 순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. 만약에 경찰이 잘못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재판을 하거나 해가지고 풀어야지. 경찰이 우선 지시를 하는 거는 잘 순응을 하는 게 맞지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.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다우존스, S&P 500 그리고 나스닥 뭐 0.1%씩 뭐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해가지고 거의 변동이 없이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는데, 그런데 오늘 이 미국의 이 PPI 지수, 홀세일 그 물가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. 이 도매 물가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, 저번 달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0.5%가 이렇게 또 올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가장 높은 수치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내려가 조짐이지가 안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끈적끈적하게 절대 내려가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, 이 도매 물가가 안 내려간다고 하면은 소매 물가는
더 안 내려가죠. 네, 더 안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좀 괜히 나쁠 수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예상치보다 인플레이션 지수가 좀 높게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,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 지수는 이제 앞으로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또 기대를 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금리는 앞으로도 좀 이제 높게 유지가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, 어쨌든 이 파웰 의장은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내려갈 것이라는 것에는 확신을 하지는 않는다고는 하네요. 그러면서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 지수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을 시켜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마무시하게 내려가지는 않았지만,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된 것은 아니죠.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굉장히 끈적끈적거리게 이제 높은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어제랑 오늘이랑 해가지고 이 밈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? 밈 대표 주식들, 이 게임스탑, 이 GM이랑 그리고 이 AMC 어마무시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GME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게임스탑 이 주식이 오늘 막 주식을 시작을 하기 전에 131% 정도 이제 폭등을 하는 등 미치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로링 키튼이라고 해가지고 이 키스질 있지 않습니까? 이 GME 사태를 일으킨, 이 게임스탑 사태를 일으킨 이 밈 주식의 대장인 사람이 이 자신의 X에다가, 예전에 트위터였던 이 X에다가 어느 이제 사진을 이렇게 또 올렸거든요. 게임을 이렇게 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을 이렇게 또 올렸는데, 이제 다시 시작을 할 때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암시를 한 거다 라고 하면서 지금 게임스탑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숏셀러들이 있지 않습니까? 공매도 세력이 손해가 $1 빌리언 달러가 났다고요. 10억 달러, 한국 돈으로 1조 3천억 원, 1조 4천억 원 정도의 손해를 이 공매도 세력이 이렇게 또 입었다고 하네요. 어쨌든 이렇게 또 게임스탑이 오르다 보니까 밈 주식들이 지금 덩달아 가지고 다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AMC 있지 않습니까? 이 AMC 주식도 어제도 한 70%, 80% 정도 이렇게 또 폭등을 했는데, 오늘도 막 100% 폭등을 하는 등 한때 막 100% 넘더라고요. 엄청나게 지금 AMC 주식도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댓글에 제가 예전에 이 AMC로 엄청나게 또 잘 벌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이 영상 컨텐츠도 이렇게 또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다 보니까 잠시 또 이 AMC 안 사냐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, 저는 예전에 엄청나게 올랐을 때, 오르다가 이렇게 또 내리기 시작을 했었을 때 그때 거의 다 팔았거든요. 거의 다 팔고, 그리고 어느 정도 남아있기는 있어요. 남아있기는 있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있습니다. 조금 있는데, 그런데 이 AMC 주식이 말도 못하게 폭락을 했거든요. 진짜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. 이 주식을 이제 리버스 스플릿을 했거든요. 다시 이렇게 합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의 가격이 미친 듯이 떨어져가지고 3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. 이제 말도 못하게 이렇게 떨어졌는데 10분의 1로 다시 합쳤는데 거기서 더 떨어져서 거기서 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막 70%, 100%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그 상태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아직도 멀었습니다.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해야 해요. 어쨌든 간에 이 AMC 주식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,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서, 어쨌든 간에 밈 주식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밈 주식들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뭐 밈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? 별로인 그런 이제 코인들, 이 크립토 커런시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AMC에서는 이 주식을 2억 5천만 달러어치를 이렇게 또 팔았다. 지금 막 오를 때 팔아야지 않습니까? 2억 5천만 달러어치를 이렇게 또 AMC가 이렇게 또 팔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AMC 주식은 오늘 막 100% 오르고 막 60% 오르고 미친 듯이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런데 요거는 이제 오를 때 들어가는 것은, 이런 밈 주식도 오를 때 들어가는 것은 진짜 위험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히 잘 하시는 것을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는데, 그런데 예전에 샀던 이 AMC 주식, 이제 예전에 샀던 사람들은
어마무시하게 내려간 상태이거든요. 네, 진짜 막 90 몇 퍼센트, 99%가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더라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이 알리바바 주식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이 알리바바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이익이 80% 넘게 줄었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알리바바 주식 7% 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이 테슬라 슈퍼찰저 팀 한 500여 명을 이렇게 또 모두 다 해고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다시 이 인력들을 리하이어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슈퍼찰저 팀을 모두 다 해고를 했는데, 그런데 이 슈퍼찰저를 없애지는 못하거든요.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 슈퍼차저를 이제 늘리기는 늘려야 되는데, 그런데 이제 너무나 많이 잘랐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래가지고 슈퍼차저 팀 이제 몇 명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또 리하이어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이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이 AI 회사로 지금 변모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. 뭐 테슬라는 뭐 당연히 전기차 회사이기는 전기차 회사이지만 뭐 AI랑 이렇게 또 접목을 해가지고 새로운 곳에 이렇게 또 내놓으려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어쨌든 이 테슬라가 좀 위기이기는 위기이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좀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러면서 이 월마트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월마트가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난 이 구조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월마트에서 해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런 재택근무들이 있지 않습니까? 재택근무들 이제 모두 다 그만하고 이 회사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또 자르는 등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. 비용 절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, 다시 말해가지고 이 월마트가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좀 별로이다라는 그런 소리죠. 별로이다라는 그런 소리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 돈을 쓰기 시작을 하는 것을 지금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이 어느 정도 지금 침체기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러면서 이 모건 스탠리 있지 않습니까? 모건 스탠리 CEO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미국이 어쩌면은 이 경기 침체, 리세션에 올 가능성이 50%나 되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미국의 경제가 침체기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미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하는 거 한 3차례 정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보면은 이렇게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? 테슬라는 지금 중국에서 지금은 안전은 하다. 지금은 안전은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오늘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 관세를 100%로 이렇게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 중국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중국에서 이 미국에다 파는 이 전기차는 거의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기 자동차 회사들은 별다른 타격이 없습니다. 타격이 없는데, 그런데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? 배터리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중국산 배터리 좀 이렇게 또 많이 오고, 그런데 중국산 배터리 관세를 지금 25%로 이렇게 또 올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미국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보복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가 지금 딱 눈에 들어오고 있거든요. 이게 테슬라가 위태위태한 게 미국이 이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중국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100% 올렸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제 분명히 이 미국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관세나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제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는 어느 정도 안전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본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중국 배터리에 대해 가지고 중국 태양 전지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 전기차 회사들 그리고 이 배터리 회사들 그리고 뭐 찰징 회사들 전기차 찰징 회사들 주가가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미국 주식시장에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. 만약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이 재선에 성공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고 간다고 하면은 전기차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회사들은
계속 잘 될 거예요.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뭐 전기차, 뭐 배터리, 뭐 태양열 전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빠질 것입니다. 그리고 기존의 러스트벨트 그런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산업들이 다시 이렇게 또 잘 되지 않을까.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.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미국은 후퇴하는 것이에요.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후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잘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,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그리고 이런 빅테크 기업 주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트럼프 안 찍으셔야 합니다.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막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